1407년 명나라 정조를 할애하기 위해 세자 이제를 명나라 수도인 경사에 보냈다. 태종 임금이 법복을 갖추고 세자를 전송하면서 세자에게 이르기를 길이 험하고 머니 마땅히 자해하여야 하느니라. 오늘의 일은 종사, 생민을 위한 계책이니라. 세자가 울면서 하직하니 임금도 눈물을 흘리고 좌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세자 보덕인 설칭은 자신도 마땅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 사신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런데 사신단 중 한 명인 신상이 탄핵을 받는 일이 발생하여 설칭이 이내에게 부탁하여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임금도 신상을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설칭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설칭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일행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오면 재상되기가 무어 어려울 게 있겠나. 하지만 설칭은 집이 가난하여 집을 팔아서 행장을 꾸렸기 때문에 홀로 뒤떨어졌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김인호 교수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혹 집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교육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학교 공부, 학원, 과외, 그리고 인성교육 등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신분이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끌어갈 세자는 더하겠죠. 오늘은 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세자시강원의 관료인 보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407년 9월 25일) 조종은 세자를 중국 사신으로 보내는 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아들인 양녕대군 이제는 명나라 서울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태종은 새해맞이 축하사절의 단장으로 세자를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명과는 4대 관계이기 때문에 조선은 외교문서인 표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세자 이외 왕실 출신인 이천우와 우의정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태종은 복장을 갖추어 현재 불광동 문처 영서역까지 전송하러 나왔습니다. 부자의 이별 장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태종은 길이 험하고 머니 마땅히 스스로를 아껴야 하느니라. 세자의 자리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오늘의 일은 모두 종사와 백성을 위한 것이니라 하면서 작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에 뒤늦게 참가를 허락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설칭. 사람들은 그가 오랫동안 세자 보덕의 자리에 있었기에 당연히 사신단에 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신단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따라오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탈락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명단이 발표된 후에 사신단에 있던 우사간 신상이란 사람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설칭은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대신 추천해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태종은 탄핵받은 신상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설칭은 너무 기뻐서 사신단으로 갔다 오면 재상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팔아서 짐을 꾸렸고 결국 사신단보다 늦게 떠나게 됩니다. 사신단으로 가는 것은 고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갔다 오면 공로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자와의 관계 때문에 미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세길은 역시 고생길입니다. 불행히 설칭은 재상의 자리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세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가 맡았던 세자 보덕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자란 곧 미래의 국왕입니다. 당연히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교에서 교육 문제는 핵심입니다. 고려 후기 국왕교육을 위해 처음 서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인 충무왕이 10살도 안 되는 나이에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에 참여하는 관리들은 최고위급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이 전통이 조선 왕조에서 국왕은 경연,
세자는 서연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세자교육을 처음 맡은 곳은 세자관속입니다. 이 관서는 교육만이 아니라 세자의 행차 때 주변 경호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경호팀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스승격인 정이품인 사, 종이품 빈객, 종삼품 보덕, 정사품 필선, 정오품 문학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2명의 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자시강원으로 체계화되면서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고 최고자리인 사, 부를 정일품으로 올립니다. 요즘에 사부님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덕도 정삼품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세자교육이 중요시되면서 직품을 올린 것입니다. 특히 정일품 간의 경우는 의정부를 구성하는 3명의 정승 외에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직접 세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경전학습만이 아닌 국가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경영 전반을 공부시키는 큰 기업의 후계자 양성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덕 이하의 자리는 주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맡습니다. 이 학습은 유교경전이나 역사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성교육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세자서연에 참가한 관원들은 엘리트입니다. 이들은 다른 부서의 중요한 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왕이 이들을 선택한 것은 학습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세자 주변에 이들을 배치하여 다음 국왕이 되었을 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자에 대한 학습은 여러 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더구나 학습 하루 전날에는 모임을 갖고 학습할 곳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유교경전은 한문이기에 우리말 해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자 앞에서 혼동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경을 강론한 가운데 한 구절의 해석에서 보덕 이규규와 그 아랫자리인 설서 이계명의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끝났습니다. 이를 사관원에서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규는 이후에도 문제가 되어 보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태종은 1413년 세자의 보덕인 권우 등을 불러서 다음날 자신이 대궐문을 나올 때 세자에게 예법에 맞추어 전송하라고 일렀습니다. 이후 이것이 관례가 되었던 모양인데 3년 뒤 10월 27일에는 세자가 전송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서 바로 세자 보덕인 조계생을 불러 이유를 묻게 됩니다. 조계생은 대궐과 통하는 중간문이 늦게 열렸다고 변명하지만 태종은 너희가 다른 나라 세자 보듯이 교육을 잘못한 탓이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보덕 이하 당국자들이 이때까지 세자가 읽은 책장의 숫자만을 보고한다고 이를 없애라고 지시합니다. 요컨대 형식적인 공부 진도만을 보고할 필요가 없고 인성교육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태종은 자식이 이런 것은 천성 탓이라고 불평하는데 신하인 변계량은 교육 시간을 2배로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아이 공부 못하는 것이 타고난 천성 탓이라는 부모와 학습량의 부족이라는 얘기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요즘 부모들은 대개 그 반대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좀 안 해서 성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태종처럼 담당 선생님을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학습자가 공부하는 이유와 어떤 공부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학습량을 늘려도 소용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교육은 보편적이고 국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경영의 후계자는 면에서 고민이 더 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